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시공기 시공의 조동현입니다. 오늘은 국선 기공도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국선 치유기공, 청화기공을 하는 데 있어서 국선 기공도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수긍을 했을 때와 그렇지 않고 무작정 따라서 했을 때와는 효과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국선 기공도가 어디에서 파생된 것이냐 하는 것을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은 그 전에 국선 기공의 순서, 횟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1번 상화기공, 2번 기문열기, 3번 양형치유, 4번 치유기공. 그 중에 이제 교감형, 부교감형 구분하는 방법은 알려드렸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체형기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8가지 체질의 장기 배열 순서에 따라서 이제 횟수가 정해지죠. 이것이 체형기공에 이어서 체질기공이 되겠죠. 그 다음에 6번 상화기공으로 마무리하게 되죠. 이런 순서와 횟수, 이 방향을 국선 기공도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국선 기공도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되지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상생으로 흘러가죠. 이런 것들이 왼쪽은 목화의 영역으로서 양에 해당이 되고요. 오른쪽은 금수의 영역으로서 음에 해당이 되겠죠. 또 좌우에 이어서 상하로 구분을 한다 그러면 위에는 양중양이 되고 여기는 양중음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음중양이 되고 오른쪽 하체는 음중음이 되겠죠. 그래서 신장이 안 좋으면 오른쪽으로 불편함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폐가 안 좋으면 오른쪽 상체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심장이 안 좋으면 왼쪽 상체, 그 다음에 간이 안 좋으면 왼쪽 하체로 이렇게 불편함이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역시 비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을 한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한번 이거부터 보시죠.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왼쪽은 하도가 되고요. 오른쪽은 낙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하도는 자연적인 도로, 상생으로 움직이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거랑 똑같죠. 자연적인 우리의 생명력, 자연 순환 구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연의 도란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볼 것 같으면 상극으로 움직입니다. 여기 보시면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 상극으로 좀 인위적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자 왼쪽에 하도가 그대로 우리 몸에 배당되어져 있습니다. 그래 자연적인 우리의 생명력이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인위적인 것을 작동을 안 하면 자연스럽게 생명력이 왕성하게 되어지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왼쪽으로 돌아가는데 이거는 왜 오른쪽으로 돌아가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았을 때 내 몸에 대입을 해보시란 얘기입니다. 이 그림을 갖다가 내 배에다가 딱 이 중앙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갖다 붙인다고 생각하면 여기가 오른쪽이 되겠죠. 이쪽은 오른쪽 상체가 되고 이쪽은 왼쪽 하체가 되고 이쪽은 왼쪽 상체가 되겠죠. 그대로 대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 그림을 내 몸에 갖다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이 그림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연의 도, 오행의 상생 원리로 움직이는 정신 분석학으로 말씀드리면 잠재의식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낙서를 갖다가 보십시오. 이 상극의 영역, 인위적인 거라는 얘기죠. 그것을 갖다가 이대로 포개 보십시오. 한번 겹쳐 보시면 이 수와 목의 위치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화와 금의 위치가 서로 바뀌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화의 위치에 금이 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의 위치에 화가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상극의 낙서를 이 하도에 갖다 겹치면 이 금의 위치에 화가 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의 위치에 금이 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일러서 금화교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이 수목은 상생지간이고 이 목화도 상생지간이고 금수도 상생지간인데 화금만 상극지간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금이 속에 있고 화가 겉에 있음으로 인해서 변화무쌍하게 열매를 맺고 무성하게 활동을 하는 그런 기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화의 위치에 금이 위에 있고 화는 속에 있는, 그러면서 이 금이 화를 제어를 하고 조절을 해서 완성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일러서 금화교역이라고, 서로 교차해서 바뀐다는 거죠. 보면 그럼으로써 뭔가 이루어내는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 하도낙서란 얘기죠.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잠재의식과 표면의식의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의 겉마음과 속마음의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화교역을 생리적인 구조로 한번 살펴보자면요, 이제 그 그림을 보면 여기 위에 폐가 있겠죠, 양쪽으로.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심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심장은 화지요, 폐는 금이 되겠고요. 이 심장이 열이 위로 솟구치려고 하는 것을 이 폐금이 딱 감싸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이 1차적으로 상부에서 금화교역의 생리적인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도 보십시오. 여기 아랫배 소장화지 않습니까? 불. 그 다음에 대장금이고, 이것도 열이 밖으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이것도 바로 금화교역의 생리적인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일러서 숙강지기, 마치 열이 가마솥의 뚜껑을 덮어서 다른 데로 퍼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이 숙강지기가 금화교역의 작용이란 얘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이 열에 의해서 여기에 밥솥에 밥이 잘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비위장 가운데 토가 그렇게 밥이 잘 되어지면 풀어지듯이 이 가운데 토가 풀어지게 되면 위아래로 소통이 잘 되는 것을 일러서 수승화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일러서 금화교역의 작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생리적으로 금화교역을 설명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이 국성기공도로 돌아와서, 이 국성기공도는 말 그대로 하도낙서가 우리 몸에서 그대로 작동이 되어지고 있다. 즉 자연과 인유가 그대로 지금 여기에서 작동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이제 기시공적으로 풀이를 한다면 분석적 심리학은 인위적인 낙서가 되겠고요. 이 위에 서로 상극지간인 금화의 영역, 그 다음에 수목의 상생지간에 또 금수 상생지간, 화목 상생지간, 그 다음에 토가 개입이 됨으로써 화금의 금화교역이 부드럽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토의 작용이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연적인 통합적 수행관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듯이 우리 몸에 그대로 작동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국성기공도에 나타나 있는 그림들이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